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형 호텔 또는 숙박시설을 매입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획, 설계, 위탁, 운영, 컨설팅까지 원큐에 해드리는 폴핑 컴퍼니의 신지현 부대표님을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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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숙박시설들을 이제 운영하고 싶은 분이나 매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첫 네. 번째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네. 아무래도 이런 숙박시설을 매입을 했을 때 매력 포인트, 장점이 네. 무엇일까일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많이들 구매를 하실 텐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근생 건물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사무실을 임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식당이나 카페 같은 걸 임대 들어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이제 임대료라는 부분인데 임대료는 사실 고정이 돼 있죠, 어느 정도. 네네. 보통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물가 지수에 따라서 이제 임대료 상승분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그 정도의 상승분을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숙박시설은 여기서 다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매출하고 비용이 데일리로 발생하잖아요. 그런 점이 조금 다른 점인데 제가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매출이 일단 한계가 없을 수 있어요. 상당히 열려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 업사이드가 엄청 크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시장 상황이 되게 좋아졌어요. 기존에 이게 10만 원 받았던 객실이라고 하면 개인 관광객들도 되게 많이 오고 아무래도 단체보단 개인이 조금 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14만 원, 15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의 50%가 뜨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지금 호텔 시장을 보면 코로나 기간이 이제 끝난 시점으로부터 활성화된 시장을 잘 살펴보면 호텔에서 핵심 지표로 잡는 ADR이라고 하는데 일평균 객실 단가 표현되는 용어가 있어요. 네네. 용어에 따른 그 ADR을 잘 살펴보면 거의 뭐 15만 원대 했던 10만 원대 했던 호텔들이 지금 20만 원대, 25만 원대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몰라도 구매를 하니까요, 사실. 그쵸. 네, 건물주분들 입장에서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존재하는 상품이다. 여기서 굉장히 다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임대료도 마찬가지죠. 운영 수익에서 이제 뭐 비용을 제하고 발생되는 이제 이익분도 네. 당연히 올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말 확실한 메리트네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반드시 어떤 유의사항이나 주의사항들도 존재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크게 한 5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부동산 관점에서 있을 것 같고, 상품 설계, 그리고 리모델링, 그다음에 운영 관점이 5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동산적 관점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운영 상품이다 보니까 매입가나 매각가가 일정치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을 수 있다. 그냥 블라인드 된 영역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보시면 그 이유가 이제 운영 상품이다 보니까 운영 결과에 따른 수익률 퍼센테이지로 보통 매각가가 보통 결정이 될 텐데 해보시지 않은 분들 접근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흔히들 간평가 네. 받으시죠. 근데 간평가 금액이 실제 받으실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을 경우도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죠. 내가 사거나 팔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팔 때도 제 값을 생각 못하고 팔 수도 있는 거고 살 때도 내가 제 값보다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제 값보다 비싸게 샀는데 생각보다 영업이 안 돼서 나중에 팔 때 손해를 본다던가. 네네. 네, 왜냐하면 운영 수익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금융권 이제 운용사나 이런 분들을 통용하는 지표로 보면 수익률 지표로 해서 NOI 네. 즉 NOI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영업에서 발생하는 순수 현금의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간단히 설명드려서 매출이 있잖아요. 네네. 매출이 있고 직접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인건비, 마케팅비들도 있을 거고 재료비도 있을 거고 기타 소모품비들도 있고 음. 회계 장부상의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네. 현금이 흐름에 있어가지고 나가고 오고 하는 거를 정의한 그 최종 이익 거기서 이제 수익률하고 감안된 금액이 최종 매각가가 됩니다. 아까 운영 수익에서 퍼센테이지 결정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결정나는 게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특급 호텔이라든지 5성급, 4성급 이런 네네. 호텔들 있잖아요. 그런 호텔들은 사례를 어떻게 비교해서 보냐라고 봤을 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나 연면적당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정해져 있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객실당 얼마를 봐요. 칠이 매출을 일으키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 사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통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중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상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객실이란 상품이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상품은 사실은 저희가 컨설팅을 드리거나 또는 제가 뭐 글을 쓰거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본질적으로 상품이 뭐냐라는 네. 거에 좀 포커싱하는 편이에요. 아, 네네. 그러면 상품은 본질적으로 고객 경험하고 직결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일리로 운영이 되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하루 사이에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뚜렷한 타겟이나 뭐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지 누구에게 어떠한 경험을 주고 어떠한 상품을 만들 건지에 대한 기획이란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이걸 매입하신 분들 간과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순히 일단 네네. 매입을 했으니 그냥 수익이 발생하겠다라는. 맞아요.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뭐 사서 뭐 이렇게 하겠지. 근데 거기서 맹점이 발생한 게 그게 상한선일 수도 있다. 그럼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네.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할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럴 것 데이터를 같아요. 구하면. 제가 세 번째로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상품하고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시설 같은 경우는 뭐 경험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누수도 있고 난리죠. 네, 소음도 있고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간과하게 되면 사실 고객 경험하고 직결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입을 하실 때 조금 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그런 디테일들, 보통 이제 객실 문이 있잖아요. 가셨을 때 중문이 있는 객실들 보셨어요? 문이 하나 더 있는 객실들? 글쎄요, 약간 규모가 큰 데는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도 되는데요. 보통은 없어서 대부분의 호텔들이 겪는 게 바깥 소음은 차단이 잘 안 돼요. 복도 쪽은 소리가 들리고 근데 이제 벽간 소음까지 들리는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차음재라든지 또는 뭐 차음보드가 잘 설치가 안 됐거나 사실 그거를 뭐 옹벽으로 다 만들면 좋은데 그건 투자비에 문제가 있을 거고 물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역류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보통 역류한다는 거는 이제 상층부에서 저층부인데 저층부가 막혀서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이제 모르고 접근하시거나 물을 안 틀어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죠. 수리비 또 찾아보고 알아보고 한 네네. 품까지 포함해서 다 사실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 기간 동안 운영도 어려우실 그쵸, 거고요. 운영이 어렵죠. 그럼 평가는 계속 안 좋아지고 SNS상에 또 안 좋은 이야기 떠도니까 고객 경험은 계속 떨어지고 이게 점진적 하락에 따른 상품성에 되게 직결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반응이 되게 중요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만들어 놨어도 운영이 얼마나 잘 되냐 혹은 네네. 일단 사용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시설적이라든지 상품 기획을 많이 해본 운영 경험이 조합됐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여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네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매입하시고 대부분 이제 그때 가서 상품 기획하고 상품이 끝나면 운영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이제 그러면 되게 많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그 이후에 6개월 또 보내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을 만드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리셨어요. 네네. 또는 채용하고 뭐 이리저리 운영 계획 짜시는데 3개월이 걸리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운영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정화된 지표로 보는 그런 객실 점유율이 7, 80%까지 올라가는데 6개월이 더 걸렸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매입하실 때 단계나 또는 이제 상품을 실제로 이제 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계약금 네. 치르시고 이제 잔금 치르기 전까지 또 기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간에 상품에 대한 기획하고 운영의 기획이 동반되지 않았거나 또 설계 중에서도 상품 계획이 그러니까 뭐 운영 계획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매입 전이나 매입 직후에 그런 상품이라든지 운영 기획, 인력 계획을 포함한 운영 계획이 있죠. 그다음에 마케팅 계획도 사실 운영 계획이 포함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돼야지 이제 실제로 이제 오픈 전에 무언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 예로 들면 힐튼 부산 잘 아실 거예요. 네네. 네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24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오픈 개관하기 24개월 전부터 프리오프닝을 시작했어요. 거의 2년 전부터 이미 사전 작업이 철저하게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실제로 오픈하기 제 기억에는 8개월 전,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때 이제 채용 박람회도 하고 이제 채용도 했고 뭐 그 전에 이미 계획이 다 돼 있었겠죠. PR이나 마케팅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네네. 그러면 사실 오픈하고 나서 뭐 빨리 안정화될 수 있는
속도를 늘릴 수 있다. 하고 나서 맞아요. 막 이리저리 헤매는 것보다는 네. 딱 이제 완벽하게 그려둔 그림에 맞춰서 네.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더 빠르게 매출도 확보하고 아, 네, 맞아요. 네네. 사실 작은 호텔이든 중간 사이즈 호텔이든 이거는 상관없이 다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호텔들 수준으로까지도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상품 중에서도 이제 설계나 리모델링 이 부분을 유의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아무리 유의하고 정말 잘해 놓은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근데 이제 운영계까지 이제 그 돌아보고 막 이제 테스트 해보고 그런 경우가 어딘지도. 생기면 네, 그러면 정말 고객도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네네. 사업주 입장에서 이제 돈이 계속 안 도니까 사실 걱정은 계속 쌓여가시죠. 그러면 결국은 이 숙박시설에 대한 상품 자체의 매력도를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준비가 되게 많이 필요한 상품인데 네네. 이제 이걸 간과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전문가의 도움을 약간만 받더라도 이제 훨씬 더 이제 능수능란하게 운영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경험을 했다 보니까 개발 자문도 드렸고 이제 실제로 운영도 했었고 프리오프닝도 많이 해봤었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노하우가 이제 축적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대안을 조금 드리는 편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시설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이제 영상 소개라던가 아니면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실 수 있어요. 남겨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